경주신문 이성규 편집장입니다. 오늘 경주신문 경주방송이 주최하는 6.4 지방선거 경주시장 후보 추천 토론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정책 마인드와 경주 발전을 위원하는 열정을 경주 시민들에게 알리고 건전한 정책 토론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님들의 대한 질문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했기 때문에 패널 분들이 다소 무리한 질문을 하시더라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정책 토론회는 후보자분들이 제시한 정책이나 현재 경주시가 안고 있는 현안을 살펴보고 경주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는 만큼 후보자들이 근거 없는 내용을 주장하시거나 상대를 비판하는 데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부적절한 발언이나 주장을 하시면 그 내용은 경주신문과 경주방송에서 편집에 게재하거나 방송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들에는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론회는 기조연설, 후보자 공통질문, 개별 질문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조연설은 5분으로 후보자님께서 출마의 변이나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비방이나 주장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패널인들의 질문은 1분이며 후보자님의 답변 시간은 3분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은 30초이며 보충 답변은 1분 안에 해주시면 됩니다. 토론회 응안을 진행을 위해서 처리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이 끝나기 전 30초 전에 예비종이 한번 울리게 됩니다. 답변 시간이 끝나면 종이 3번 울리게 됩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의 내용은 경주신문 5월 23일자에 게재되며 촬영한 동영상은 20일 또는 21일부터 경주신문 경주방송 홈페이지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장 후보 기호 3번 통합진보당 이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실종되신 분들의 빠른 수습을 촉구하며 기원합니다. 네, 시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잘 보셨는지요? 저희 통합진보당은 줄곧 세월호 참사의 사고 원인, 구조 과정, 정부의 대응, 언론의 보도 형태, 특히 유가족의 입장을 종합적 판단을 통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특별법 제정 등 합당한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오늘 참사 34일 만에 대통령 담화에서 늦었지만 공식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영역에서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인가, 또 국가의 책임을 해경의 해체로 넘어가도 청와대의 책임은 회피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해군 최첨단 구조함인 통영함 투입이 차단된 이유, 언론 통제와 관련된 문제 등 대국민 담화에서 빠진 부분이 상당히 남아있는 것이에 주의를 돌려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민간 위탁, 규제 완화, 비정규직 문제 또한 이번 대통령의 담화에서 제대로 거론되지 못하였으며 경주 문제가 우리 경주가 직면한 문제이기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경주의 안전과 관련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처참함을 보고서도 30년 수명을 넘긴 월성 1호기의 수명이 연장 가동되려고 추진되고 있으며 전 세계 대다수 국가가 핵발전을 포기하거나 축소 선언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나 우리 대한민국은 핵발전을 더 늘려 세계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핵폐기상으로 불거진 시민안전과 각종 문제는
여전히 불안과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회사 측의 부당함이 법정에서 밝혀진 알레오만도의 노동자들은 5년째 천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권도 인권도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멀쩡하던 회사가 폐업되고 사장이 도망쳐버린 외동에 있는 회사 시고톰의 100명의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몰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경주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 해고 사건, 시립노인 전문간호센터, 계약직 노동자들의 호소와 요구, 금단 일반 산업단지 결사 반대 주민들의 입장, 상계리, 송전탑 문제 등 경주 시민이 고통받고 있는 현장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경주시장님,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정치권에서는 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인지 몰라라 하고 모른 채 한 현실이 지금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데 저 통합진보당 이광춘이 앞장서겠습니다. 노동자, 농민,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대접받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달려온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이다고, 또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기득권의 눈의 가시 같은 존재라고 강제로 정당 해산까지 하려는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노동이 존중받고 평등, 평화, 통일 세상의 꿈을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돈보다는 생명을, 사람을 살리는 정치, 선명야당, 진짜야당, 통합진보당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장이 당선되시면 4년 동안에 가장 하고 싶은 공약 사업, 세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분석과 관련된 그 보고서가 시청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점, 약점, 기회 분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공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점이라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경주의 제도 아니겠습니까? 회사 문화도시로서의 강점은 어느 도시에 찾을 수 없는, 전 세계에서도 아주 크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강점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약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핵발전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강점이 상쇄돼서 이거하고 절충이 가능하다,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기회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늘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살려나가는가 하는 노력들이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같이 모여져서 이렇게 갈 거냐 하는 걸로 봐지는데요. 저는 미래산업에서의 기회 산업은 농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이 결국에 석유보다 광물질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가장 중요를 갖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아닙니다. 가장 하고 싶은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뭐 당연히 저도 이제 그 역사 전공을 공부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으로서 경주의 가치에 대해서 이 세계적인 관광 문화 도시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문화가 계속 이렇게 쌓여가고 보충이 돼가고 해 가야 되는데, 건물 짓고 뭐 이런 것들 외에는 크게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전 시민 사회에 압축적으로 이제 토론을 해 가면서 내용을 하나씩 좁혀 나가고 결정을 보고 같이 함께 애쓰고 결과를 같이 토론해서 판단하고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문화적 요소,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약해지고 싶습니다. 그런 고민이 좀 있고요. 그거 외에도 사실은
경주는 다른 도시랑 좀 달라져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올바르게 시민이 주인답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런 도시로서의 기능, 이게 가장 안정적으로 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경주의 특성, 강점, 이런 것들을 잘 살려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시장에 당선이 되면 첫 번째 이제 살펴야 될 게 지금 사회적 이슈 충격, 안전 문제에 관련해서 관련 담당 전문 동호들이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문성을 어떻게 잘 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가, 실제 그렇게 흘러가고 사람이 움직이는데 원활한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경직되어 있는 게 공직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얘기를 좀 많이 나누어서 실제 급박한 상황이 생길 때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잘 살려서 그대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공직사회에서는 첫 번째 갖춰야 될 부분이겠고요.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사고들이 곳곳에서 나지 않습니까? 마우나 리조트 사고에서 그것이 사실은 그것도 이제 돈을 추구하는 걸 앞세우다 보니까 예방이 안 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강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월성 원자력 발전 수명 마감의 기록이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않고서 무슨 안전을 이야기하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어쨌든 후쿠시마 사고도 수명이 다 연장됐던 발전소만 다 폭발을 했단 말이죠. 나머지는 괜찮았단 말입니다. 월성 기록이 뭐 괜찮을까? 늘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전문가들 당연히 자신감 있게 안전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7시에 오는 게 사고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는 뭐 돈벌이 수단을 연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시민 전체의 공감대를 얻고 국민 전체의 공감대를 얻어서 해제 순으로 갖춰야 안전 문제가 첫 번째 과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그 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존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국가적 판단과 관계 동기업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함께 동시에 되어져야 이것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도 안전도 확보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하는 성숙한 경주 정치문화, 풍토, 시민들의 자긍심 이것을 같이 가져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경주에는 역사 문화자원이 많고 이걸 잘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한 4일 동안 연휴가 있었을 때 경주에는 정말 아마 경주가 생각보다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음식점에서는 재료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손님을 이렇게 돌려보냈다는 그 식당들을 제가 많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앞으로 경주 2천만의 관광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지만 실질적으로 경주에 관광객이 떨어뜨리고 가는 돈은 별로 안 된다라는 또 일선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후보자께서 이런 2천만 관광의 시대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경주에 도움이 되는 이런 관광 활성화 전략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딱 3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 슬퍼하는 과정에서 황금 연휴가 찾아와가지고 어쨌든 전 국민이 뭐 모든 게 다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주는 지백탄을 맞았거든요. 뭐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 났으니 수학여행을 중단하라 뭐 이런 식으로 대처가 나오니까 경주가 지켰다 말았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공공이 되는 가면
교통 체증이 많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듣고 싶은 게 교통문화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경주가 차가 너무 많이 다닌다. 관광지 뭐 문화 대단히 많아서 저는 버스 공영제로 전환할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공론화 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차를 일정한 장소에 보시면 많이 주차를 해놓고 어디든지 좀 자유롭게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걸어 다니는 관광,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관광, 공용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숙소로 가거나 이렇게 볼거리를 보러 가거나 이런 것들로 자유롭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의 첫 번째가 이제 버스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시 보조금 국민들 시민들 세금 지원 들어가는 부분이 해마다 20억이 넘어가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시도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체험형이건 어디 요즘 또 게스트하우스가 되게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기고 한데 이렇게 저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잘 되고 할 수 있는 뭔가 내가 경주에 놀러 가고 싶다 하면 뭔가를 쫙 하나부터 열까지 끝까지 크게 무엇을 보고 몇 시에는 어디를 가서 뭘 먹고 등등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공개되는 정보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동시에 뭔가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잘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광춘 후보를 만났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농업의 재발견이라고 할 정도로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주는 지금 현재 시 면적도 전국에서 5번째로 갈 정도로 굉장히 넓은 바운더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주 농촌의 현실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죠. 농업 인구의 고령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에 있는 귀농 인구들이 해당 도시로 올 수 있도록 많은 다양한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경주는 지금 현재 보면 작년에 귀촌 인구를 분석한 거 보니까 경북 지역 23개 시군 중에 21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광춘 후보께서는 이런 도시 인구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는 귀촌 정책이 있다면 몇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주도 농업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도시생활에 대한 얘기가 궁금해서 요즘도 또 건강 문제나 환경 문제나 생태 문제들이 많아서 좀 더 행복 지수가 높은 기농을 하거나 추천하고 싶다 이런 것 같고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농기촌에 대한 세부적인 이렇게 공부를 사실은 잘 못해봤고요. 농업 전반에 대한 방향과 이제 지금 당장에 어떤 지금 현실에 놓여 있고 어떤 대책을 세워주는 것들이 중요할까 이런 고민이 사실 중심이라서 지도된 답변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하게끔 돼야 되는 첫 번째 문제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기농기촌이 가능하면 좀 젊을 때부터 이렇게 해서 정착을 해야 인구도 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교육 환경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섞여가고 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구성을 하게 되면 중요하게 생산물을 생산을 해서 그것을 팔고 유통하고 거기에 생기는 수익 이것이 웬만하면 돼야 된다. 거기에 방점을 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생산비와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는 데 시가 예산을 잘 투입을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기초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저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하고 농자재에 대한 각각 지원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을 한다. 그러면 학교에 직접 공급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 이것들을 적극 활용을 하고 귀촌 단지가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하는 공공 생산물 이것들을 협약을 통해서 학교로 낸다든지 그렇게 추진을 해야 그 로컬푸드형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학교 급식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좀 어렵긴 아니, 하죠. 좀 김영준 후보 한 1분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농업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주에 한정해서 이렇게 좀 보는 게 맞겠죠. 그렇다고 보고 대표적인 이제 경주의 축산물, 농산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광작물 쪽에는 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권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원체 일자리 아니라 그 농경직 때 일손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특히나 또 여성들 농경 때 노동하는 굉장히 심합니다. 여기에 대한 그 지원을 잘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성 그 일손 중노동에 대한 부분을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갔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 신라 환경 핵심 유적 보건 정비 사업 잘 알고 계시죠? 아시나요? 신라 환경 고글격 보존을 통한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9일 보건 정비 추진단이 경주시의 털을 잡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요, 신라 완공 보건 정비 총 사업 기간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2개년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있고요. 총 사업비는 9,450억 원, 국비 6,615억 원, 70%로 지방비는 30% 2,835억 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는 문제가 없는지, 기간 내 추진은 제대로 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사업이 사실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그 국가적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 그 재정 예산 이런 거 관련해서 깊게 고민을 못해봤습니다. 솔직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국가적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요 기간이 늘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기간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치권에 집권 여당이면 잘 되고 집권하지 못한 야당이면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지 혹시 기후로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해왔던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지역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자신감 있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신라 왕궁에 이제 한정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이게 되면서도 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산 문제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들만 되면 뭔가가 다 경주가 다 잘 될 거다 이런 현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갖고 그렇게 가고자 하는 데서 어떤 것들을 같이 이제 추진해 가야 될 거냐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규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부도 경제활동 관련해서 필요 없는 규제를 많이 없앤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후보님께서 보시기에는 경주 지역사회에서 필요 없는 규제가 많다고 느끼실 텐데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고 시장이 되시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없애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규제가 존재했던 이유에서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로 참사도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주에 어떤 규제가 있고 어떠한가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검토해 본 바가 솔직히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갖고 있는 소식과 이제 방향들은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규제가 풀리면 안 되는 것과 이제 풀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구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 안 지켜서 문제되는 사례 이게 비정규직들의 무기계약직 정한 문제라든가 거기에 합당한 이제 월급을 지급하는 문제라든가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경주시립 노인요양 전문 같은 경우에 이게 현역인데 규정이 있는데 안 지켜고 폭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낮게 보고 어떤 사람을 높게 보는 그런 차별과 뭐 이런 것들이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이거는 그렇고요.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역시나 신자유주의 사회로 추구해서 앞만 보고 성장만 바라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의 일환으로 이제 규제 완화로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돈 벌기 좋은 구조로 일부만 가 있고 나머지는 계속 지켜야 될 것들이 무너져서 지켜주지를 못하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워낙 이 후보님께서 스케일이 크시다 보니까 대통령 수준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으로 이제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은 예를 들어서 경주 같은 데는 문화재 보호 구역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으니까 경제활동이나 서민생활을 위해서 혹시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뭐 고도 제한이라든지 뭐 한옥 권리에 따른 규제라든지 이런 것 등등 혹시 뭐 알고 계시고 또 이러한 정책을 원하시는 게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한 거죠. 늘 맨날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신문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해결 안 되고 있다. 왜 해결이 안 될까? 예, 뭐 반문하고 싶고요. 도덕보전법 그 시민들한테 이것이 재산상 뭐 침해나 불이익을 주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같은 게 사실인데 상당 부분 많이 해결됐다라고 봐야 됩니까? 어쨌든 이 문제가 아직까지 계속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경주의 가치를 잘 지켜가지 않고 이걸 파괴해버리면 경주 이미지 다 무뎌질 겁니다. 이거는 지켜야 될 부분은 지키되 늘 똑같은 답변이죠. 지킬 건 지키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뜯어봅시다. 좀 보완하자.
모든 답변이 다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결국에 당선된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갖냐, 저는 이게 문제 아닐까. 네, 이상입니다. 네, 아까도 우리 이호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충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준단 이 이제 한수원에서 설계 수명이 다한 9월 승기호기 문제가 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이 9월 승기호기가 2005년 4월부터 27개월 동안 이 압력반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까지 합해서 총 7천여 원 투입된 그런 설비 개선 작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월성 1호기가 30년 설계 수명을 다해가지고 아시다시피 이제 그 연장하느냐 뭐 이렇게 이런 위기에 있는데, 지난 2011년 11월 20일로 수명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료된 월성 원전 1호기를 계속 운전 여부를 두고 아직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결정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호께서는 이 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 재가동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뭐 많은 부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답변은 뭐 뻔하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고 지원은 하고 이것은 막을 수 있다면 거기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경주 시민 전체가 인관할 것 없이 가장 큰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월성 1호기는 회생 수준을 밟아가야만 된다. 본이 1호기도 마찬가지겠지. 이 압력관을 교체할 당시 그때 어쨌든 수명 연장을 생각지 않고 압력관 교체 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한수원 입장, 이거는 사실 거짓말인 거 아닙니까? 산적도 아는 거짓말이었는데 뻔한 거짓말을, 그래서 결국에 수명 연장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할 건지, 후쿠시마 사고 터진 이후에 우리가 안 좋고 하니까 신중해야 된다, 이런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는 추세로 이렇게 정책을 잡았기 때문에 어쨌든 에너지 수급 관리 그런 문제 등등 해서 고민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산업계의 핵마피아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대단히 좀 높아 보인다. 그래서 걱정스럽고요. 이걸 막으려면 경주시민 전체가 여기에 대한 그 회장을 유치할 때 90%의 주민들이 찬성해서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숫자를 넘겨서 그 이상의 월성 1호기 개세 되도록 국경 개창을 할 범시민운동 본부를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 가면서 그 종사자의 생계 문제를 같이 안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할 때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고민들을 경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풍력 발전이 이제 들어서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 자락 쪽으로 해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에서 얼마나 이게 경주에서는 타당할까 가능할까 그것을 검토하면서 혹시 이렇게 하게 되면 국가를 설득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괜찮습니까? 네. 다음은 그 박종희 교수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민을 포함해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갈등도 심했고 아직도 후유증이 있습니다. 한수원 본사가 이제 장항리로 오게 되고 지난 3월에 기공식을 마침내 갖게 되어 있는데 저희 경주사에서 더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정말 한수원이 왔을 때 직원들, 가족들 그리고 그 연계된 회사들이 와가지고
정말 경주에서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전략이라든지 노력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무조건 회사만 유치하고자 노력했지.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경주에서 경주에 같은 가족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후보자님께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요, 경주 시민들의 갈등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성원 본사 위치 때문에 그 정해져 있던 것을 뒤집자고 하니 이걸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다 하게 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지 못하고 결국에는 강행하다가 다들 부딪히고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화합이 안 되는데 오는 사람들이 무슨 동화시켜서 우리 경주 시민으로 함께 살자, 이거는 문제가 있다 가지고요. 쉽지 않은 거야. 해서 그 경주 시민들이 이렇게 갈라지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책임 정치인들 직접 나서서 통합하는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과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묻고 나오는 얘기들 받아 안아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 노력들을 해감으로써 신뢰감을 받는 시장이 되고 정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져야 뭐라도 해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일반 업체가 운이 많이 아니면 뭐 한성원 본사도 뭐 이렇게 다 운이 많이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많은데 경주 시민들의 공동된 아까 좀 다른 신문 속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좀 많이 폐쇄적이다. 경주 시민들이 보수적이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 외부에 대해서 폐쇄적이다. 이런 문화, 외부인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문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이렇게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떤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복잡하고 괴롭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좀 뜻이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죠. 당사자 입장이 돼봐야 되는 건데 와서 내려왔을 때 같이 가족이 함께 경주 살기 좋더라 이런 것들은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교육 문제다, 인구가 빠져나가는 문제 중에 하나, 또 이제 교육 문제를 가지고 문화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약한 면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집값, 비싸고 뭐 이런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될 텐데 그 고민을 잘 해야 되는 거 기도 같이 가야 되고요. 나머지 마음을 얻고자 하는 어떤 노력을 할까? 이게 또 사람 감정을 많이 이제 풀리게 하고 이렇게 이제 노화되는 이런 것들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생각지 못했어요. 예, 스타디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 문화가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건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독일의 그 악토버 페스티벌이라든지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관광객들을 엄청나게 많이 유입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경주는 천년왕국, 세계적으로 유해가 드물 정도로 천년왕국을 가졌던 경주에서 하는 문화재, 대표적인 문화재, 신라문화재로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죠? 그건 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엄청난 잠재를 갖고 있는 신라 문화재를 세계적인 문화재로 발전시키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다. 그런 의향이 있다면 어떤 전략으로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요즘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경주가 이 좋은 이런 강점을 가지고 관광문화도시 전부라고 얘기하는데
있는데 3분의 1 정도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중으로 볼 때. 농업 분야 아니면 이제 그 공장 생산 그런 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라고 자식이 나는데 스쳐 지나가게 되고 뭐 우리가 민백성이 있는데 그 신라 그 문화재를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는 그래도 시가행진 뭐 등등 해가지고 그래도 학생들도 동원이 돼가면서 그걸 즐기는지 아니면 마치 못해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볼거리 이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뭐 확장해서 이렇게 갔다면 어땠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본 시절이 있는 거죠. 딱히 뭐 어떻게 가면 된다라고 강한태 씨는 제가 고민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같이 이제 인프라가 아까 제가 버스 운영제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같이 동시에 가면서 대표적으로 경주에는 꼭 볼거리가 있는데 여기 가서 뭔가 복잡하고 이걸 통해서 불편해서 다시는 가기 싫다가 아니라 복잡한 맛이 있더라 이렇게 가면서 이제 어쨌든 머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같이 국민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동시에 하나 더 이제 추가 말씀드리면 그 테마 관련 해가지고 말별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대표적으로 좀 잘 되는 사례 이런 것들을 하고 같이 해서 그 각 마을마다 그런 추진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각 책임자 그것들이 나와서 이런 고민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뭐 얘기를 나눠보고 방향을 찾아가보는 그런 그 민간 활동의 소통 구조를 좀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주 전체의 축제 그런 고민들을 저는 이번엔 이 후보님의 전공 분야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역대 정부나 또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자리 만들기가 큰 화두이고요. 이 경주시에서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예, 이러한 측면에서 후보자께서는 경주의 일자리 현실이 어떻다고 파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경주에 좋은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소화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이라는 직책이 뭐 만능의 직책, 수준의 직책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 추진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뭔가 해볼만 하면 다시 생각을 하고 오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고민을 말씀드리면 아까 경주에 3대 축이 있는데 농업과 관광과 하나가 이제 산업이죠. 산업이고 현재 산업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조성 중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7개 조성 중인 게 8개, 앞으로 계획된 게 8개 이렇게 있는데 인구는 주는데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라고 얘기되는 외국인들이 인구를 어떻게 보면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인구는 늘고 있고 노동자도 늘고 있고 지금 인구는 빠지고 있고 우리 한국인 인구는 빠지고 있고 왜 그런 거 아니? 낮은 단가의 임금을 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잘 안 온단 말이죠. 먹고 사는 게 최소 생계비 100에서 200만 원 이 사이의 수준의 월급을 받아가면서 장시간 노동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살맛이 안 나는 거죠. 산업단지만 많이 만든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경주답게 좀 갔으면 좋겠다. 일자리를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가야 되는데 어쨌든 시장이 되면 첫 번째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이거부터 안정화시키는 데 예산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죠. 대표적인 게 공공부문 비정규직들
학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공공 기관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평균 임금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일자리에 대한 자기 자부심을 줘야 헌신적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칠 때 경주가 건강한 경주 시민 문화가 형성되지 않겠나라고 보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에서 창출 3타제만 늘릴 게 아니고 그 있는 산업 단지의 현장 문제 이 부분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관점을 갖고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노동조합도 설립을 도와주는 부분들하고 산업이 어렵다 그러면 그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국회의원 정도 되면 이제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청 단가, 납품 단가 문제 이런 것들 해결을 하면 중소기업을 키울 수 있단 말이죠. 시장이 큰 방면에서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예, 후보자님 산업단지와 일자리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 좋은 산업, 질 좋은 일자리에 포인트되어야 된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 가면 포항제철이 제철 공장을 세우려고 해가지고 함부르크 제철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50년 동안 비워놨다를 이제 오페라하우스로 이렇게 바꾸는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의 자동차 산업 혹은 한국의 제철 산업, 중국과 인도의 자동차 산업과 제철 산업이 발전하면 한국 자동차 산업과 제철 산업의 운명은 대단히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경주에는 오로지 유치하는 게 자동차 연관 산업 혹은 제철 연관 산업의 공단만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 10년 이후에 굉장히 불안해질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경주의 질 좋은 일자리, 질 좋은 산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후보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좀 발표해 주시죠. 질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크게 보거든요. 이 고민이 사실 있는데 성장 가능한 산업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고용되는 노동자의 삶을 얼마나 책임져 줄 수 있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검토하고 싶은 게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가 지금 다른 국가에서는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원자력 발전 단가보다 훨씬 싸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추세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재생가능 에너지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1% 정도밖에 안 되고 뭐 이렇다 굉장히 민망할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국가에서 에너지 정책을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것을 계속 촉구하는 이런 부분이 같이 가야 되겠고 그래서 그에 대한 시범적 지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론화를 시켜서 그쪽 산업을 고민을 해보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산업이 하나가 뭐냐면 관광산업 분야 중에 하나인데 경주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으려면 크게 농업을 잘해야 되겠고 또 크게 하나는 평화가 유지되고 통일이 되어져야만이 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통일대박을 한 게 저는 또 그 맥락에서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가지게 되면 경주가 갖고 있는 이것과 북이 갖고 있는 개성이라든가 평양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교류를 통해서 연결을 지어가면서 바라볼 수 있는 영역들이 또 있다. 그렇게 되어지면 통일에 대한 기여도 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측면이 있을 거다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종사자의 이제 생계 유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또는 이제 계약직으로 사용을 해서 생활의 안정에 위협을 받는 이런 구조로 가서는 어렵겠다. 그렇게 가려면 그걸 뛰어넘는 정규직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에 합당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해 들어가는 그런 대책들이 다시 나왔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데에 예산을 얼마나 투여할 수 있냐 관련해서 시국적으로 뭐 이렇게 점점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시장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도시를 활성화가 되려면 이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보면 경주가 상당히 교통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KTX가 신경기 들어오면서 해서 관광객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이 교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KTX가 대구에서 포항으로 가는 노선이 좀 생기면서 저희 그 형곡에 지금 정거장이 하나 비슷하게 생기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KTX가 만약에 거기 선다면 시민들의 편이나 관광객의 편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뭐라고 편의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그 포항에 가는 KTX가 형곡에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활을 노동하고 비둘기 호처럼 KTX가 돼버릴 공산이 크더라. 저도 그래 봅니다. 경주만으로 보면 이제 그런 고민들을 볼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욕심을 안 낼까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KTX가 갖고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이 희석화되면서 또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고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네, 저는 이번에는 그 경주 시민들 중에서 최저 생계비로 삶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후보자님의 그 인터뷰를 보면 그 경주 시민들 중에서 최저 생계비로 그 유지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좀 많다. 이러한 구절이 나오는데 경주 시민들 중에서 최저 생계비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그 개인적인 방안이 있다면 세 가지로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 생계비 그 일자리의 수준 규모를 보면 그 중견 기업의 정규직을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규모로 보면 100인 이상 사업자를 뛰어넘는 정규직을 제외하고는 거기다가 최저생계비 수준의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시급을 이렇게 받는 게 현실이고요. 그 월급이 뭐 세금 등등등 다 떼고 나면 그 휴일 근무, 야간 근무 이것들을 하지 않고서는 200만 원 가까운 월급을 받지도 못합니다. 1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야간 노동을 하고 또 이제 휴일, 특근 노동을 하고 이게 대다수고요. 큰 사업장이라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 사업체는 뭐 1000개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1억 꽂을 수 있는 큰 사업장은 몇 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고 봐야 되고요. 거기에 연관된 가족들이 또 있고 이런 현실이고요. 그리고 농업을 한다고 해서 뭐 다 분홍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영역에서 이렇게 종사하시는 자영업자들의 그 돈벌이가 대다수의 시민들이 주머니가 얇은데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이게 현실이고요.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이게 지금 계속 악순환되니까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시장이 할 수 있는 건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공공부문부터 일자리 안정에 대한 관심을 돌리게 하고 거기에 뭐 정부에서 지침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따라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거 관련된 무기계약으로 가서 이런 것들도 잘 지켜지고 있는 현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부터 하나하나 해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당장에 할 수 있는 힘과 역할이 있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민 편에서 해야 됩니다. 사실 시민 편에서 해야 되는데 시민 편이 아니라 외지에서 사장하고 있는 기업가의 편을 들은 경우들 좀 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물며 고용노동부 이름도 같겠지만 노동부마저도 노동자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기업가의 편을 들고 이렇게 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국민을 이렇게 계속 가라합니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가 주십시오. 시간 충분히 주십시오. 네. 예, 시민 여러분,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자발적 행동이 마침내 승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께서 공식 사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사 가족들이 요구한 진상조사 기구의 수사권 여부, 총리,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 내각은 어떻게 책임질지, 청와대 비서진 개편 등 책임이 빠진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국민들이 지켜봐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돈이면 모든 것이 되는 나라, 황금 만능 국가 대한민국을 개조하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선장과 선원 대다수가 최저 생계비 수준의 월급을 받는 비정규직이었던 100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의 생존 또한 인권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같이 행복할 수 없고 자식들에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경주시민 여러분, 경주가 어렵다 합니다.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명 연장 세월호 참사는 수명 연장 월성 1호기와 부실공사 핵폐기장과 한 몸입니다. 천년고도 역사문화도시 경주에 월성 핵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에 관광객 등 방문객들이 놀라워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3천억이란 돈 때문에 자랑찬 경주에 방패장을 유치했지만 그 돈 어디로 갔습니까? 그 돈 때문에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하자는데 또 돈 때문에 경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시민 여러분, 경주를 달라지게 하는 힘은 정치인 몇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시민 여러분 자신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시고 행동해 주십시오. 침몰하는 세월호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우리 아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침몰하는 대한민국과 경주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겠노라 답해 주십시오. 자랑찬 천년고도 경주에 반세기 동안 권력을 독점해오며 경주 시민들의 행복보다 기득권의 행복을 위한 정치를 해온 새누리당의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언제나 어려운 가시밭길 마다 않고 빨갱이 종북 세력으로 매도되어도 우리의 갈 길은 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내 조국, 우리의 역사를 사랑하며 노동자 농민 절대다수의 서민의 편에 서서 함께 행복한 세상,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약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저희 통합진보당과 저희 광춘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